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지 알고 있나요? 저는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웃어가지고. 네, 순철 씨는 어때요? 저도 그런데 사실 웃는 양은 좀 많지만 그 일상을 보내다 보면 혼자 기차 안에서 키득키득거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웃는 양이 좀 적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람을 많이 안 만나는군요. 그렇죠. 네, 혼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0회 정도 미소를 짓고요. 아기들은 400회 정도 방실방실 웃는다고 하는데요. 어른이 되면 걱정거리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웃음의 횟수가 한 번씩 줄어들지는 않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미소를 한 번 짓고 힘든 일도 하나씩 내려놔보죠. 아기처럼 방실방실 웃으면서 오후를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아기처럼 웃을 수 있을까? 헤헤 헤헤헤헤 아기가 그렇게 웃나요? 네, 그렇게 웃을 수 있겠죠? 네. 어느 아기예요?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5월 19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홍옥희입니다. 네. 우리 조카는 그렇게 웃는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어찌됐든 웃으면 행복해진다 뭐 이런 말 굉장히 틀에 박힌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왜요? 웃는 얼굴에는 정말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화가 나도. 네, 화가 나도 웃으면 뭐라고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감정 노동이긴 하지만 네.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웃잖아요. 그쵸. 그런 게 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좋아. 제가 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분들이 약간 기분이 안 좋아 보거나 뭔가 좀 귀찮아하는 듯한 하면 좀 저도 기분이 안 뭔가 좋죠. 따라서 네.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요.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 말이죠. 이 사람의 표정에 따라서 기분이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전 표정을 못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다 알아요. 그죠. 목소리에서 느껴지죠. 웃음기가 사라지는 목소리 그런 거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차갑게 대할 것 같다는 목소리도 알아요. 아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하고 인사를 하기 싫겠구나. 이런 것도 알아요. 조심하십시오. 이런 목소리인가? 순철 씨. 이런 그렇죠. 목소리. 네. 근데 옥시는 별로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네요. 아 진짜요? 네. 역시 네. 저는 잘 웃는 사람이니까. 그 웃음기가 정말 많아요, 오키 씨는. 그 웃음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팬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 네. 전국에 한 명. 네. 그래도 그 팬이 있다는 게 어딥니까? 창호 씨의 웃음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깍깍깍 이렇게 웃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웃음소리. 그래요. 저희 조카의 웃음소리가 정말 천사의 웃음소리가 아닌가 하는 아까 생각도. 그게요? 아니 그거 말고. 아까 그건 진짜 아니겠죠. 네. 그건 딱따구리 웃음이죠. 딱따구리. 그래요. 어쨌든 많이 웃으시고 네. 웃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래 그렇겠죠. 네. 이게 무슨 아기 웃음소리겠어요. 그렇죠? 네. 덕분에 가식적으로 웃었네요. 그러니까 홍옥희 씨는 가식적으로 웃는 목소리가 달라요. 뭐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해야지 웃나? 그건 진짜 빵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 중에 그렇게 터뜨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죠. 네,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2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화요일 네, 시간. 화요일을 풍성하게 책임져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점심을 먹었는데도 입에 침을 고이게 만드는 그런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준비되어 있고요. 시각장애인들에게 IT 정보를 주는 코너인 신비한 IT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정보 톡톡에서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죠. 오키 씨, 청취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요리에 대한 작은 팁들을 알려드리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분 같습니다. 2주 만인가요? 그러니까 한 주를 뛰었는데도 이 사람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불러주시죠. 그렇죠. 오늘 어떤 요리를 배워볼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우리들도 요리왕 선명지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명지 씨도 많이 웃죠? 네. 목소리가 네. 일부러 막 대답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얼마나 많이 웃는 것 같아요? 글쎄요. 거의 습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웃음을 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웃음을 뭐 10번 웃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맞아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웃음이 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어떤 요리를 배워볼 예정인가요? 5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더워지기 전에 밖으로 외출하시는 분도 많고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샌드위치 준비했습니다. 역시 5월 하면 소풍이죠. 애들도 소풍 많이 가고 어른들도 많이 가고. 맞아요. 네, 요리왕에게 잘 배워가지고 소풍을 도시락을 싸서 가야겠네요. 네. 왜 이렇게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안 갈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네. 도시락을 싸서 가야 되니까 그런 건데 잘 배워서 가면 되죠. 네. 그러니까요. 네, 오키 씨도 샌드위치 잘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소풍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샌드위치는 있잖아요. 막 속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쉽게 네. 만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가정에서 쉽게 접하는 재료로 만들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네. 샌드위치 때문에 또 많은 재료를 구입하기는 사실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근데 사실 빵 안에 이것저것 들어가면 저는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어떤 네. 잼을 발라도 진짜 맛있어. 네. 심지어는 고추장을 발라도 맛있지 않습니까? 빵에 고추장을 발라 먹어봤어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나 바르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고추장이라도 있으면 진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예. 맛있다는 생각이 나니까 그렇죠. 네, 빵도 찍어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빵 안에 김치도 좀 넣고 싶고. 네. 매운 창의적인 고추도 요리를. 아니 우리 팟빵 스튜디오 가면은 저거 있어. 청양고추 아이스크림 그런 거 있어요. 어머. 그거 먹어봤어요? 아니 안 먹어봤지. 이건 누가 사가나요? 물어봤더니 게임할 때요 벌칙으로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샌드위치가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편의점을 가더라도 다양한 샌드위치가 나와 있는데, 네. 어떤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까? 명지 씨는 어떤 샌드위치를 주로 만들까? 궁금해지네요. 저는 사실 이름 붙이기는 뭐해요. 왜냐면은 집에 있는 재료를 다 넣기 때문에. 진짜 그냥 고추장 넣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햄이랑 계란이 많이 들어가면 햄 에그 샌드위치. 그렇죠. 네네. 뭐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면은 그냥 야채 샌드위치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닭가슴살이 들어갔다 그러면 닭가슴살 샌드위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소스에 따라서 붙이기도 하죠. 데리야끼 소스 같은 걸 그죠. 넣으면 데리야끼 소스 마요네즈도 샌드위치. 들어가겠죠. 네, 마요네즈는 거의 일반적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상하게 마요네즈가 잘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소스 편에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어울리는 소스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그래요. 네. 자, 그럼 명지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재료부터 준비해 볼까요? 네, 일단 샌드위치에서 이제 메인이 되는 빵이 중요하죠. 네. 네, 가정에서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식빵도 괜찮고요. 네. 종류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태리에서 이렇게 주로 쓰는 포카치아나 치아바타 네네. 빵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얇은 잉글리시 머핀 같은 것도 괜찮고요. 빵은 정말 좋아하시는 대로 바게트도 괜찮아요. 바게트. 조금 그러니까 담백하고 안에 뭐가 들어가도 맛있겠다 싶은 빵은 좋아하시는 대로, 네, 입맛대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재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부 재료도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상추가 좀 남았다, 네. 깻잎이 좀 남았다, 저는 그래도 쓰는 편이고요. 좀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샌드위치를 하고 싶을 때는 로메인이라는 채소가 있어요. 네. 그거 비싸지 않나요?
왠지 이름만 들어도 비싸 보여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내렸어요. 아, 네. 로메인은 서양 상추라고 하는데요. 아. 한국에서 먹는 약간 쪼글쪼글한 상추보다는 약간 더 펴져 있고요. 양상추입니까? 아니에요. 양상추하고는 네. 달라요? 네, 달라요. 로메인이라고 하면 알 거예요, 네. 아마. 네, 그런데 좀 이렇게 주름이 적고 꼭 우리나라에 이렇게 꼭 겨자잎 느낌이라고 할까? 네. 좀 촉감은 그렇게 생겼어요. 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상추보다도 약간 비타민이 더 많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얇고 뻣뻣해서 모양 잡기가 편해요. 샌드위치를 만들 때.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또 이용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주고 남은 치즈나 아니면 그 얇은 슬라이스 햄 있죠. 네. 역시, 네. 네, 그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계란은 삶아서 크게 으깨입니다. 작게 으깨지 않고요. 네. 덩어리가 있을 정도로만 손으로 으깨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흰자나 노른자가 씹히면 더 맛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오이 같은 거 있으시면 네. 오이도 이렇게 좀 소금에 절여서 장아찌처럼 그렇죠. 해놓은 오이도 괜찮고요. 네. 그냥 있는 오이도 괜찮지만 오이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손질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 닭가슴살이나 이런 것도 남아있다면 계란을 빼고 닭가슴살 넣으실 경우에는 계란을 빼고 왜요? 이렇게 같이 좀 재료가 아무래도 느낌이 겹치죠. 그렇죠. 그래서 달게 고기가 메인이 될 때는 조금 더 무거운 재료를 피해 주시는 게 닭가슴살도 더 살려주고 어느 정도 닭가슴살을 양념하니까 그 맛을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재료가 너무 많죠. 사실 네. 샌드위치라는 게 광범위하긴 하지만 그렇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땅콩을 빻아요. 네, 땅콩을 빻아요. 그래서 샌드위치에 같이 섞어주면 저는 그게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샌드위치에 땅콩 네. 가른 게 들어가나요? 네, 이렇게 넣기는 자기 나름이긴 한데요. 저희가 굉장히 즐겨서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고추장 바르는 것보다 맛있겠네요. 고추장을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웃을 네.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과일이 들어가면 되게 프레시하고 맛있겠죠. 네네네. 네, 주로 계란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과일은 토마토가 있어요. 네, 토마토를 얇게 썰어서 그럼 오이랑 계란이랑 햄이랑 굉장히 잘 어우러지겠죠. 네네. 네, 만약에 토마토가 없다, 그리고 사과가 남았다, 그럴 경우는 사과를 또 얇게 슬라이스해서 넣으면 되게 맛있어요. 네.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상큼하고 또 물비린내 나는 야채, 채소나 싫어하시는 경우는 토마토 안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오이도 안 좋아하실 수도 있고, 네네. 그럴 경우에는 사과나 양배추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참 향긋한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땅콩가루라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소스가 있죠. 네. 네, 소스를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하는 소스는 씨겨자라고 해요. 씨겨자? 네, 씨겨자. 네. 그게 뭐예요? 제가 흔히 이렇게 샌드위치에 많이 쓰고자 하는 게 이렇게 머스타드를 많이 쓰시죠. 네. 근데 이거는 한국말로는 씨겨자라고 하고 외국말로는 홀그레인 머스타드라고 하거든요. 네, 약간 일반 머스타드보다 뭔가 좀 더 농도가 짙고 더 상큼하고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마트에 다 있거든요. 네. 이거를 사서 해보면 내가 사 먹던 샌드위치가 이런 맛이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씨겨자 하나만으로도 사 먹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난다는 거죠? 네. 신기하다. 네. 괜찮은 소스고요. 또 하나 몸에 좋은 소스를 소개하자면 바질 페스토라고 해요. 바질 페스토는 바질이라는 허브 들어보셨죠? 네. 바질을 베이스로 해서 바질 향을 베이스로 해서 바질과 치즈, 그다음에 올리브유, 네. 마늘을 갈아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몸에 좋은 비타민이 풍부한 소스예요. 네, 그 소스를 이용하면 또 건강한 샌드위치가 되는데 이 바질 페스토는 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토마토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그리고 되게 좀 이렇게 되직한 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줄줄 흘러내리지도 않고 샌드위치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바질 페스토는 집에서 만들기도 하고 파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보시면 또 입에서 굉장히 신선한 치즈랑 이렇게 허브 향이 나기도 하고요. 맛있겠다. 이런 걸 이용해서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재료의 팁, 재료를 고르는 팁. 그러니까 샌드위치에 뭔가 적절하지 않은 재료.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김치는 좀 무리가 있겠죠 아직. 고추장이나 알겠습니다. 그렇기도 네. 한데 조금 신경 써야 좋겠다 하는 부분은 오이예요. 오이나 이렇게 상추나 약간 물이 많죠. 네. 네. 빵이 젖을 수 우리-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좀 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상추나 로메인이나 깻잎을 넣고 싶을 때에도 이렇게 잘 씻은 다음에 물기를 깨끗이 제거하시고 네. 세반에 받치고 좀 급할 때는 깨끗한 타월로 닦아서 네네네. 흰 타월로 닦아서 이용해 주시는 게 좀 샌드위치는 바로 먹을 때도 있지만 들고 나가서 한참 있다 먹을 때도 있죠. 그렇죠. 부패되기 쉽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기가 많으면. 네, 그리고 네. 식감도 별로 안 좋죠. 네네 눅눅해지고 아무래도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 이렇게 샌드위치를 먹고 싶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물기를 제거하는 팁이 좀 필요하고요. 네, 빵은 이제 굽는 방법 설명해 드릴까요? 네. 네, 빵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로 구운 빵은 이제 그냥 이용해도 되고 촉촉하면 그냥 이용해도 되지만 네. 저는 구워주시는 걸 좀 추천해요. 왜냐면은 그래야 좀 더 바삭한 거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대신 수분을 좀 많이 제거했을 때라는 조건이 붙죠. 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이렇게 바삭하게 네. 구워주는 거. 네. 그리고 빵을 특히 식빵 같은 거 이용하시면 네. 이 윗부분에 약간 빵을 만들 때 생긴 이렇게 요철이 있죠. 네,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없는 빵도 있지만 이렇게 식빵 위가 조금 올록볼록하다. 좀 정사각형처럼 생기지 않고 네. 좀 껍질이 더 이렇게 입체감 있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네네. 네, 그 부분은 깨끗하게 사각형으로 그 부분을 도려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그래야 보기도 예쁘고 누구한테 주기도 좋죠. 네. 네, 그래서 양면을 골고루 구워주시고요. 네, 그 빵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료를 다 넣어서 샌드위치를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팁은 빵에는 먼저 소스를 바르고요. 네. 네, 소스를 먼저 바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밑간을 하고 싶은 오이나 닭가슴살이나 이런 데는 뭐 취향대로 소금 후추, 닭가슴살은 소금 후추로 비린내를 제거하죠. 네. 그리고 계란은 으깨주시고 뭐 햄은 간이 돼 있으니까 괜찮고요. 네. 상추나 깻잎은 손댈 필요 없고 로메인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계란이나 사과 으깬 거에 마요네즈를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것도 취향대로 하지만 너무 많이 넣는 거는 저는 개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조금 작은 술로 하나 정도 마요네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재료를 밑간을 해놓고요. 네. 빵에 소스를 바른 다음에 먼저 얇게 펼 수 있는 재료를 먼저 삶는 거예요. 상추나 이렇게 깻잎 그리고 토마토 얇게 슬라이스하면 토마토도 얇죠. 네네. 평평한 재료. 그 로메인, 뭐 양상추 같은 경우는 좀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얇은 것들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들 있죠. 흘러내릴 것 같은 재료는 보통 이렇게 빵을 보면 네. 골고루 놓고 싶잖아요. 심리적으로. 그쵸. 이렇게 좀 위에도 놓고 모서리에도 놓고 그래야 더 골고루 씹힐 것 같고 네. 처음 배워 물었을 때 빵만 안 씹힐 것 같고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놓으면 많은 재료를 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위에 계속 쌓다가 테두리에 놓은 것들이 흘러내려요 밖으로. 네, 그래서 샌드위치 만들 때 진짜 가장 중요한 팁은 네. 재료를 무조건 위로 가운데에서 위로 쌓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위로요? 네, 계속 가운데로 쌓는 거예요. 골고루 놓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가운데에다 놓고 쌓아요. 그 나중에 빵을 누를 때 옆으로 자연스럽게 퍼진다는 거죠. 가운데를 누르면. 네네. 네, 맞아요. 네, 제가 어휘력이 좀 부족하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운데로 무조건 집중해서 쌓습니다. 네. 쌓은 다음에 또 그 덮을빵에도 소스를 발라요. 네, 충분히. 네, 그래요? 충분히 바른 다음에 그 빵을 이렇게 눌러요. 네. 그러니까 빵을 덮은 다음에 가운데를 손으로 꾹 누르는 거예요. 생각보다 세게 누르셔도 돼요. 왜냐면 그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면 재료를 정말 이렇게 넣으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넣어도 네. 다 샌드위치가 됩니다. 오. 네.
빵이 이렇게 부피가 가운데가 줄면서 다 흡수를 해요. 예. 그 부피를.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파는 샌드위치도 어떻게 이 빵 안에 이 재료가 다 들어갔지 싶을 때가 있죠. 야, 네네네. 네네네.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가운데로 무조건 집중해서 쌓고 네. 빵을 덮어서 꾹 눌러서 자연스럽게 퍼지게끔. 네. 이게 그건 욕심을 과학적- 부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몰라서 그냥 쌓아놓으라 이거죠. 높이 네, 이렇게 맞아요. 높이 쌓아놓고 어. 빵을 꾹 눌러주는데 이제 빵에 소스 좀 바르고 그렇게 하면 네. 되는 거예요. 쌓을 때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면 상추 놓고 깻잎도 같은 자리에 놓고 그 위에 또 토마토 넣고 그 위에 또 계란 넣고 또 햄 넣고 또 토마토 넣고 또 상추 넣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셔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대충 표현을 하자면 빵을 덮으면 거의 빵과 빵을 겹쳤을 때 2배 이상이 되어도 괜찮아요. 네, 두께가. 무한반복 다 샌드위치군요. 눌러줍니다. 네, 네, 무한반복 샌드위치. 네네네. 다 눌러져요. 괜찮아요. 네. 네.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굉장히 맛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래요. 구울 때 빵에 버터를 바르고 구워도 맛있지 않을까요? 버터를 바르고 구워도 맛있는데 버터를 네. 좀 건강적으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좀 바쁠 때는 번거롭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마른 팬에다가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도 같긴 한데 마른 팬에다가 그냥 식빵을 구우면 네. 이렇게 달라붙지 않거든요. 그냥 불에 하면. 네. 네. 그리고 그래요. 또 이렇게 조금 따뜻해졌다 그래서 뒤집어주고 네, 그렇게 해서 구우면 버터가 없이도 잘 구워지고 토스터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바삭하게 굽고 싶다, 좀 더 맛있게 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버터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버터를 1큰술 정도만 네. 팬에 녹이는 거죠, 먼저. 네. 네. 먼저 팬을 달구고 버터를 충분히 녹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구워주셔도 좋고 아니면 미리 버터를 중탕해서 네. 빵에 바른 다음에 구워주셔도 돼요. 네. 그런 방법. 네. 자, 그리고 그 빵 굽는 거 토스터를 이용해도 됩니까? 네네, 물론입니다. 토스터를 이용해서 쉽게 구울 수 식빵은 그게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다른 빵인 경우에 바게트나 어렵겠죠? 네. 네, 그런 이제 치아바타나 이런 건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식빵은 그렇게 마른? 구워도 된다. 네. 네? 식빵은 토스터를 이용해도 된다. 네네네네. 편하게 토스터에 해놓고 또 다른 재료 준비하시고 네. 그러면 좀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샌드위치를 포장하는 그 단계를 말씀을 그래요. 드릴게요. 포장 궁금해요. 이게 진짜 도시락을 네. 싸야 되는데 포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이제 잘 네네. 잘라야 되잖아. 또 이렇게 네. 스테문 모양 이렇게. 예. 그 포장을 할 때 이 예쁘게도 중요하지만 샌드위치에는 포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유산지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유산지라고 하는 게 이제 샌드위치를 사면 주로 쌓여있는 종이 있죠. 아, 네. 그 그거. 유산지라고 합니다. 어. 네. 기름이 코팅된 그런 종이가 있는데요. 그 샌드위치는 그 종이로 포장을 해요. 네.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그 종이를 만져보면 이렇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매끈매끈한 이렇게 좀 미끌미끌하다 이런 표현이 적합하겠죠. 미끌미끌하다 싶은 면이 있고 그냥 부드러운 종이 같은 면이 있는데 그 미끌미끌한 쪽이 샌드위치를 닿게끔 포장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샌드위치가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지잖아요. 네. 네. 그거를 방지해줘요. 이 유산지가. 네. 그래서 유산지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좀 습기도 먹어주고 그 빵이 눅눅해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꼭 저는 샌드위치는 아무리 예쁜 도시락 돈이 있어도 유산지로 포장을 하시기를. 네. 그 은박지나 그런 호일보다 더 좋아요. 그게 이게 빵이 흐트러지지 않나요? 이렇게 싸면? 아니에요.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유산지를 일반적으로 선물 포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그 유산지를 잘라서 가운데 샌드위치를 넣고 양쪽 면을 접고, 그러니까 가운데로 접고 남은 이제 다른 쪽 면을 점점 이렇게 가늘게 접어가면서 그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죠. 포장할 때. 네. 그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종이가 맞닿는 면도 이렇게 처음 접은 종이가 맞닿는 면도 이렇게 하여튼 만져봤을 때 단단하다 싶을 정도로 스카치 테이프를 다 붙여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칼로 자를 거거든요. 반으로.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골고루 짧게 잘라서 잘 붙여주시고요. 칼로 이제 유산지로 싼 채로 네. 자르는 겁니다. 네. 그래야 더 잘 잘리고 그런 거죠. 네, 이렇게 모양도 잡아주고요. 네. 좀 이제 유산지도 샌드위치랑 같은 모양으로 잘리잖아요. 안 잘릴 것 같은데 칼로 훔쳐서 자르면 다 잘리거든요. 깨끗하게. 맞아요. 과도는 안 되고요. 좀 큰 칼로 한 번에 빨리 자를 수 있을 것 같은 칼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좀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정확히 반을 자르는 것보다요. 약간 비스듬하게 그래서 꼭 샌드위치가 평행사변형이 나오도록 네. 하면 정말 파는 샌드위치 같을 거예요. 평행 사변형 모양으로? 네. 그러니까는 정확히 반 지점에 칼을 놓고 약간 칼을 비스듬하게 틀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눌러서 자르면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네. 네네. 그렇게 돼요. 삼각형은 아니네. 네, 삼각형은 아니고 정확히 사각형 반을 자른 상태에서 칼만 살짝 틀어주세요. 네. 한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한 10도? 네네. 네, 그 정도만 틀어서 자르면 그러면은 샌드위치를 반 자른 거 들어보면 이게 사각형은 많은데 한쪽은 좀 변이 짧고 한쪽은 더 길고 그렇게 되겠죠. 그건 되게 맛있어 보이고 꼭 파는 샌드위치 같아요. 네, 좀 더 신경 쓴 모양 같고 의외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실수로 잘랐는데 다들 의도한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자르게 된 거예요? 네. 먹기도 뭔가 더 편해요. 한쪽 면이 짧으니까 더 잘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한쪽 면이 기니까 또 그쪽도 잘 베어 물어지고, 네, 저는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잘라주시고 마트에 요즘은 샌드위치 포장 재료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네. 좀 큰 마트 가시면 아예 그냥 샌드위치 포장할 수 있는 이렇게 상자라고 할까요? 얇은. 네, 그런 게 잘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이용해 주셔도 좋고 집에 그냥 아는 분이다, 편한 분이다 싶으면 집에 있는 통을 이용해 주셔도 좋은데 기분 내기에 샌드위치 그 포장 박스를 사서 넣고 뚜껑을 덮고 리본끈이 있으시면 네, 리본끈으로 이제 사면 꼭지점을 다 둘러서 리본을 묶어주시고요. 리본을 묶기 전에 뚜껑 위에다가 제가 예전에 잼 가르쳐드렸을 때 포장했던 도일리라고 있죠. 레이스로 된 종. 네, 뚜껑 위에 한번 덮고 리본을 묶어주시면 훨씬 예쁘죠. 네. 진짜 예쁠 것 같네요. 역시 음식은 포장. 네, 또 하나 더 이렇게 하자면 집에서 그냥 샌드위치를 대접하거나 바로 포장하지 않아도 될 때 그럴 때 하는 게 있어요. 샌드위치 꼬지가 있어요. 이렇게 뭐랄까 좀 두꺼운 이쑤시개 같은 거 위에 구슬 장식도 있고 뭐 예쁜 장식이 달려 있거든요. 구슬 장식도 있고 리본 장식도 있는데 이 꼬지를 빵 위에서 아래까지 쑥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에서 그러면 재료가 샌드위치를 이렇게 내가거나 잡을 때 흔들리지 않겠죠. 안에서 한번 이렇게 꽂아주니까. 그렇죠. 그런 꼬지가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요. 자, 내 손을 잡아요. 우리도 요리양. 오늘은 샌드위치 만드는 법 알아봤습니다.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더워지기 전에 우리 소풍 한번 가야죠. 네. 그 그래요. 땅콩 간 거는 저도 꼭 해볼게요. 네. 네. 추천해요. 정말 맛있어요. 자, 명기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도 요리왕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www.facebook.com/kbr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려요. 자,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올여름 혹은
가을경에 출시 예정인 윈도우 1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의 주요 버전과 달라진 점들에 대해 살펴보죠. 엑스비전 김정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예, 뭐 더위가 뭐 초여름이 막 올 것처럼 하더니만 또 쌀쌀해지기도 비가 와서 조금 수그러들긴 한 것 같은데 예, 이제 뭐 점점 더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 스튜디오 안이 좀 더워서 아, 그래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아직 같아요. 냉방을 시작 안 했나 보군요. 네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네. 하겠죠 뭐 한 6월 넘어서. 예, 자, 고생하시겠습니다. 시원한 곳에 계시죠? 네, 여긴 뭐 저희 사무실은 시원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먼저 윈도우 10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윈도우 10은 지금 현재 그 윈도우 8.1의 그 후속 버전인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이제 후속 제품입니다. 그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들을 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예, 그 이번 시간을 통해서 뭐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조금 윈도우가 요즘은 그 제품 버전들이 다양해져가지고 그렇죠. 사용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는 차원에서 좀 그런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좀 번외로 여쭤보겠는데 왜 윈도우 9이 아니라 10일까요?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찾아봤는데 예, 뭐 9이란 말이 없더라고요. 네. 설명도 왜 저기 10으로 바로 올라갔는지 한국어로는 이제 윈도우 10인데 네. 왜 그런지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없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래서 윈도우 10 그래가지고 뭐 그 숫자 10이 아니고 다른 건가 그랬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제가 볼 공식 때는 명칭이 윈도우 10입니다. 윈도우 9을 개발하다가 뭔가 좀 더 버전을 더 올리고 싶어가지고 10으로. 네, 뭐 그만큼 또 네. 뭐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다 뭐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어쨌든 해석을 해. 윈도우 9은 없습니다. 네. 그 윈도우 7도 그렇고 8도 그렇고 8.1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다양한 세부 버전도 나와 있겠죠. 이제 윈도우 10 출시를 앞두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좋나를 항상 고민하시더라고요. 특히 소프트웨어 사실 때 네. 제일 좋은 버전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같은 경우도 크게는 이제 개인 사용자용과 그 다음에 기업용, 그 다음에 산업용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뭐 산업용은 개인 사용자들한테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별로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개인용과 이제 기업용이 있는데 제품명을 보면은 기업용 쪽이 훨씬 이렇게 좋아 보인다는 거죠. 되게 좋아 프로페셔널 네.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조금 나는 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 가지 세분화된 버전이 있죠. 7개가 되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윈도우 10은 일단은 개인용과 기업용으로 나뉜다는 거. 그리고 개인용은 그러니까 윈도우 10 홈과 윈도우 10 모바일이 있습니다. 네. 윈도우 10 홈은 이제 일반적인 PC용 운영 체제이고 그 다음에 윈도우 10 모바일은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이동형 기기에서 쓰이게 되는 태블릿 PC 운영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개인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가게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시는 거는 주로 윈도우 10 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홈 에디션이 될 것 같고 모바일 버전은 또 따로 뭐 이렇게 모바일 장치를 구매를 하셔야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제조사에서 실제로는 스마트폰이나 뭐 타블렛 PC나 아니면은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엑스박스 360와 같은 이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동형 장치에 이제 설치돼서 나가게 되는 그런 제품으로 이해가 되고요. 홈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PC 집에서 그다음에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계 장치에서 이제 그 사용자 설치해서 쓰시게 되는 것을 홈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품 설명을 보면은 그 우리가 기대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윈도우 홈 에디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굳이 뭐 프로페셔널 이런 거 이름만 멋있지 살 필요가 팔지도 않고. 그거 뭐 구매는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기업용 버전 쪽으로 이제 제품이 좀 세분화가 되는데요. 그 기업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기업용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윈도우 프로, 윈도우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윈도우 10 에듀케이션입니다. 교육용이 있군요. 교육용인데 이게 무슨 특별한 무슨 그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그 보안 부분이 좀 강화됐다는 점. 근데 명확하게 어떤 보안이 강화됐다는 건 아직 그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는 찾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프로 엔터프라이즈 왠지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걸 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실 기업들에서는 이게 기업이 이제 그 대규모 그 대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백 대 또는 수천 대의 PC에다가 제품을 이제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사실 뭐 CD를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잠깐 비키시겠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좀 윈도우를 업데이트해야 되거든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보통 우리가 관리자 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쉽게 전체 그 자기가 관리하는 시스템들의 윈도우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거나 또는 보안 정책을 일괄적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기능들이 이제 보강되어 있는 것이 프로 엔터프라이즈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교육용은 이제 에듀케이션 쪽은 학교, 대학 이런 곳에서 필요한 그 몇 가지 기능들 앞에 이제 기업하고 똑같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뭐 랩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제 컴퓨터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포함됐다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윈도우 10 홈 에디션을 사는 게 제일 적절하다. 뭐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기능상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특히 또 뭐 항상 이제 좀 막연한데 보안 부분이 강화됐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강화됐냐? 그걸 잘 모른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과거에도 사실은 그 윈도우 8.1 같은 경우도 여러 에디션들이 있고 그 에디션마다 뭐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제품을 선택하실 이유는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 새로워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어떤 기능이든 뭐 추가가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이 기능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직 그 사실은 저도 그 윈도우 10을 실제로 써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그 프리뷰 상태인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뭐 사용 경험이 없어서 이제 그 블로그라든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블로그 같은 데 소개된 정보만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일 제가 주목할 만한 거는 멀티플 데스크탑 기능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노트북을 가지고 주로 이제 일을 하고 집에도 갖고 다니고 이렇게 되거든요. 한 대의 PC를 이제 쓰게 되는데 사용 용도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는 주로 뭐 인터넷 검색, 뭐 영화 감상, 음악 뭐 이렇게 듣기 뭐 이런 거를 한다면 사무실에서는 그 뭐라고 할까 사무실 용도의 무슨 오피스 작업이라든가 문서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화면 상태가 좀 달랐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의 정보가 내용이 구성도 좀 다르고
왜냐하면 그 집에서 쓸 때는 조금 엔터테인먼트 쪽이 있으면 좋은데 사무실에 또 다른 사람이 영화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영화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뭐 사용자 계정을 2개 만들어서 로그온 로그오프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멀티플 데스크탑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문서 작업을 하고 이런 사무실 업무 환경에 있다가 집에 가면 집 상태로 이렇게 바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무실에서 하던 작업은 고스란히 저장이 돼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제가 전환을 하면 그 업무 상태로 이렇게 복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그온 하면 또 일일이 뭐 프로그램도 실행해 놓고 그렇죠. 뭐 문서도 열어 놓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명칭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대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놓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런 기반은 네트워크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죠. 그 데스크탑에 이제 그런 뭐 과거부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부분에 있어서 그걸 작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고 예를 들어서 뭐 하이버네이션처럼 노트북을 뚜껑을 닫았다 열면 바로 전 상태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기술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사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뭐 오피스 제품들이라든가 문서라든가 또 여러 양식을 열어놓고 작업을 할 때가 있는데 집에 가져간 상태에서 물론 뭐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그냥 무시하고 쓰면 되지만 좀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멀티플 데스크탑 기능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내 작업을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이거 참 가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을 계속 집에서 이제 해야 되고. 뭐 굉장히 골치 아픈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도 자꾸 작업 표시줄에 그게 있으면 신경이 거슬리겠죠. 그러니까 깨끗이 이제 집에 가면 집 상태가 되고 사무실 오면 또 일하는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로 이제 컴퓨터를 전환을 하는데 그거를 뭐 로그온 로그오프라든가 이런 기능이 아니라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멀티태스킹이 이제 장소로 이제 바뀌는 거군요. 창과 그렇죠. 창에서. 장소 개념으로 좀 이렇게 공간 뭐 실제로 뭐 물리적 공간이 바뀌는 건 아니고 아예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면은 여러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료 뭐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음악을 듣고 뭐 문서 편집을 한다 이런 게 멀티태스킹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멀티플 데스크탑은 집에 있을 때는 집 컴퓨터처럼 쓰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있을 때는 사무실 컴퓨터처럼 쓰는데 그 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집 상태로 해놓고 쓰다가 사무실 업무를 잠깐 봐야 될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환을 해서 쉽게 편한 상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바탕화면과 그다음에 띄워놓은 프로그램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이 밖에도 관심 가는 기능이 좀 있겠죠? 지금 윈도우 8.1에도 윈도우 로고 키와 왼쪽 오른쪽 방향 키를 이용하면은 스냅 기능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노트북 같은 경우 화면이 작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일반 사용자들 또는 저시력 사용자들 입장에서 화면을 크게 보는 게 편한데 그래서 이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마치 듀얼 모니터 쓰듯이 스냅 기능이라고 해서 한 화면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가 창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니터를 바꾸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해서 로그온 키와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방향 키를 이용해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더 편리해지고 현재는 2개만 되는데 이제 4개까지 지원이 되는. 그래서 모니터를 마치 4개를 놓고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화 기능이라든가 뭐 태스크 관리 기능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전맹 시각장애인 사용자들보다는 저시력 사용자들한테 좀 화면을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윈도우 10 발표했을 때부터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게 이제 새로운 인터넷 브라우저가 이제 스파르탄이라는 코드명으로 소개되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줘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공식 명칭은 이제 엣지로 이제 정해졌죠. 그 프로그램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함께 제공이 되고요. 브라우저로는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음성 검색, 예를 들어서 아이폰 사용자들한테 익숙한 쉬리와 같은 음성 검색, 음성 비서 기능이죠. 그런 기능이 코타나라는 코드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런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참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출시는 언제 될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출시는 여름이 끝날 무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윈도우가 뭔가 업그레이드 한다 싶으면 그거 스크린 리더가 잘 지원이 되나? 그냥 다운그레이드 아니면 그냥 내가 쓰던 거 쓸까? 이런 저도 지금 윈도우 7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8.1을 안 쓰시는군요. 네네네. 8.1을 안 쓰고 있으니까 무섭다고, 시작 단추 없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런 게 상당히 겁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스크린 리더가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국내에도 현재 3-4개 정도의 스크린 리더가 사용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이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아마 각자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출시가 된다라고 알려진 게 한 반년 넘잖아요. 나온다 했으니까 뭔가 부가 기능이라던가 이런 거 좀 공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떤가요, 실장님? 지금 테크니컬 프리뷰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마치 베타 테스팅 하듯이 설치해서 볼 수 있는데 워낙 지금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그렇죠.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확정이 돼야 사실은 스크린 리더 입장에서는 개발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워낙 UI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좀 개발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크게 주변에서 그 프리뷰를 받아서 설치해봤다는 분은 찾아보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히 윈도우 XP 시절만 해도 다운받아서 설치해보고 되니 안 되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 컴퓨터를 바꿔야 되니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워낙 데스크탑보다는 이 모바일 쪽,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컴퓨팅 습관이 옮겨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목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컴퓨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데스크탑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윈도우 10이 좋은 기능을 갖춰서 이제 나오면 사람들에게 또 많은 관심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출시 예정인 윈도우 10의 주요 기능과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밌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4 B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정보 톡톡 시간에는 매일 다른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화요일 정보 톡톡에서는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네. 대상포진 참 유명한 질환이죠. 악명 높은. 네. 그래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들어본 좀 질환인데 연예인들이 이 병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병일 거겠죠, 그게. 네, 과거에는 50대 이상에서 대상포진이 많이 발병했는데요. 최근에는 뭐 극심한 스트레스나 피로 그리고 사회적 압박감 등으로 인해서 청년층에게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친구가 걸린 거 봤는데. 네, 제 주변에도 2명 정도 네. 이렇게 젊은 층에도 많이 걸리고 있어요. 네. 참 안타까운 현상인 것 같고 스트레스와 피로를 피할 수 있는 피할 수가 없는 현대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 좀 살펴볼까요? 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 몸에 잠복해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발병합니다. 그래서 신체 리듬이 깨지기 쉬운 환절기나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아니면 면역 기능이 약해질 때 대상포진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네, 어떤 병이든지 스트레스가 문제군요. 그렇죠. 증상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초기 증상으로는 전신에 권태감과 발열 그리고 오한이 있고요. 속이 메스껍거나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증상이 좀 많이 비슷한데 뭐 식중독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감기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모든 이렇게 증상 왠지 감기랑 비슷해서 다 감기로 오인되게 한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감기와 다른 점은 몸에 물집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합병증 같은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합병증이 있는데요. 대상포진이 완치된 후에도 신경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완치된 후에 수주일이나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이 신경 통증이 계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합병증 그렇게 오래 갈 수도 있구나. 수년 동안 고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치료 잘해야겠네. 네,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뭐냐면 대상포진이 얼굴이나 눈이나 귀에 발생하면 시력 또는 청력이 상실될 수 있고요. 아이고. 뇌로 침입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볍게 여길 병이 아닌데. 네, 어디에 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병이랄까요? 이 예방이 중요하겠는데요, 그럼? 예방 무조건 해야겠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스트레스나 피로가 대상포진의 주요 원인이니까 네. 당연히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필요하겠죠. 네. 과로를 하지 않고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항상 의사들이 하는 말이죠. 이렇게 하면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같은 시대에 정말 쉽지 않은 예방법 아닌가. 참 현대에서 바쁜 시기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예방해? 그죠. 충분한 휴식과 수면 안 취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아무튼 이 대상포진을 초기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해요. 초기에 치료할 때는 피부 염증과 함께 신경치료를 병행하면 빠르게 치료하고 할 수 있고요. 네. 합병증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정보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5월 19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